나 이제 은퇴했어. 그런데 이상하지? 더 불안해. 지난주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회사 다닐 땐 힘들다고 투덜거리시더니 막상 정년퇴직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더 무겁다고 했다. 그래서 요즘엔 동네 공사 현장에 나가 하루 종일 땀 흘리시는데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됐다. 이렇게라도 벌어야지. 안 그러면 노후가 불안해.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밤이면 다리 아프다고 파스 붙이시고 퇴직 전보다 표정은 더 어두워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일하는 은퇴자라고 해서 노후가 안전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과 통계, 그리고 제 주변 사례들을 보면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씁쓸한 현실이 분명히 보인다. 사례 1. 67세 경비원 김영수 씨의 고백. 김영수 씨 가명 67세는 3년 전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국민연금 매월 90만 원이 있었고 아내와 단둘이 살면 충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문제였다. 퇴직 직후 고혈압 합병증으로 한 달 입원하며 800만 원이 들었고 퇴직금에서 쓰고 나니 불안감이 몰려왔다. 결국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9시 퇴근. 하루 15시간 근무에 월급은 180만 원 남짓이었다. 그래도 일하니까 든든하다고 하셨는데 2년쯤 지나니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야간 근무 중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경비원 일도 그만두게 됐다. 지금은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도 바닥나고 아내 국민연금 60만 원과 본인 연금 90만 원으로 겨우 생활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일하면 괜찮겠다 싶었어. 그런데 몸이 버텨주질 않더라고. 일하다 병이라도 나면 오히려 더 빨리 가난해진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사례 2. 70세 공사장 일용직 최정자 씨의 눈물. 최정자 씨 가명 70세는 남편 없이 홀로 살고 있다. 자녀들은 다 각자 살림 차려 나갔고 혼자서 국민연금 55만 원으로 살기엔 부족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나가서 공사장 청소를 한다.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7만 원 정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릎도 아프지만 안 하면 당장 밥을 굶게 된다고 한다. 그녀의 생활은 악순환이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가 부담돼 참는다. 그러다 통증이 더 심해져서 결국 큰 돈이 든다. 그래서 더 일해야 하고 더 아프고 다시 더 일해야 하는 반복. 일하면 노후가 든든할 줄 알았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전부야. 병원비도 못 모으고 언젠간 쓰러져 죽겠지 뭐. 그녀는 이렇게 허탈하게 웃었다. 사례 3. 65세 마트 계산원 이영자 씨의 고민. 이영자 씨 가명 65세는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한다. 정년퇴직 후 전업주부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 부종이 심하고 허리가 쑤시지만 손주 용돈이라도 주려면 일해야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월급은 세후 130만 원 정도.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고도 이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으로 인해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되면서 실질 수입이 크게 늘지 않는다. 결국 몸은 더 고단해지고 남는 돈은 미미하다. 일하면 좀 더 여유로울 줄 알았는데 일해서 받는 돈보다 병원비랑 기초연금 감액된 게 더 커. 일하지 말 걸 후회돼.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일하는 은퇴자, 왜 더 가난해질까? 그렇다면 왜 일하는 은퇴자들이 오히려 빈곤으로 빠질까? 여러 연구와 전문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 구조다. 은퇴 후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무직,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근로시간은 길고 육체적 부담은 큰데도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결국 몸을 혹사하며 벌어도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라진다. 둘째, 건강 악화로 인한 악순환이다. 60대 후반 이후엔 근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과격하거나 장시간의 육체 노동은 무릎, 허리 관절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진다.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면
남는 돈은 없고 빚만 쌓인다. 셋째, 사회보장 감액 문제다.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수급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삭감된다. 즉,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수급액이 줄어들어 실질 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다. 이런 제도적 함정이 노후 빈곤을 더 고착화시킨다. 일 안 하면 불안, 일하면 더 가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퇴직 전부터 체계적 준비 없이 무턱대고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에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의 준비를 강조한다. 퇴직 전부터 노동소득 없는 삶을 시뮬레이션하라.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예적금 등 실제 가용 자산으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한다. 일단 퇴직 후 고정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무리한 재취업 대신 대체 가능한 소득원을 고민할 수 있다. 건강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라. 60대 이후 소득은 노동이 아니라 건강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만성질환 관리, 규칙적 운동, 영양관리 등 기본 건강 습관만 잘 지켜도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든다. 노후 소득 다각화를 준비하라. 퇴직 전부터 임대소득, 주택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 수급 시점 조율 등 다층적 연금 전략을 세워야 한다. 노동소득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재취업보다는 평생 할 수 있는 저강도 일자리로 전환하라. 단순 노무직보다는 상담, 교육, 돌봄, 온라인 판매, 원데이 클래스 강사 등 70대까지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 일로 일찍부터 경로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많은 은퇴자들이 이렇게 말한다. 일하면 되지 뭐.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몸이 아프면 일할 수도 없고 설령 일한다 해도 그 수입은 의료비와 생활비에 사라진다. 그리고 남는 것은 고단함과 공허함뿐이다. 퇴직 후의 삶은 단순히 일하느냐, 놀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소득이 없는 삶을 유지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일하지 못하는 순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전히 아버지는 오늘도 공사장으로 나가신다. 하지만 나는 매번 이렇게 말씀드린다. 아버지, 일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진짜 노후 준비예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나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풀어볼게요. 퇴직 후에도 일하는 은퇴자들이 노후 빈곤에 빠지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방안을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해요. 1. 은퇴 전 재무 상태 정확히 파악하기. 은퇴 준비의 첫걸음은 내 재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막연히 퇴직금 얼마 있고 국민연금 받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내 연금과 저축을 합쳐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90만 원, 퇴직금과 개인연금 등을 포함해서 매달 총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면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매달 50만 원이 모자라는 상황이죠. 이 부족분을 무작정 재취업으로 메우려고 하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현실적인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생활비를 줄이거나 대체 수입원을 찾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2. 노후 생활비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실제로 60대 이상 은퇴자의 월 평균 생활비는 대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예요. 여기엔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여가비 등이 모두 포함되죠. 특히 의료비는 평균적으로 월 20만 원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의료비가 예기치 못한 부담으로 다가오면 결국 저축을 깨거나 빚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노후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의료비를 줄이려면 규칙적인 건강검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약 복용과 식습관 관리만 잘해도 입원율과 의료비 지출이 크게 줄어요. 3. 일자리 선택, 저강도와 가치 있는 일 중심으로. 일자리를 선택할 때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보다 내 건강과
생활에 무리가 없는가를 먼저 따져야 해요. 앞서 사례에서 나온 경비원, 공사장, 청소 등 무거운 육체 노동은 장기적으로 몸을 망가뜨릴 위험이 크죠. 그래서 요즘은 60대 이상 은퇴자를 위한 저강도, 고유연성 일자리가 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공도서관 도우미, 온라인 쇼핑몰 관리, 원예 상담,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등은 육체적 부담이 적고 일정 조정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이런 일을 통해 사회적 교류가 유지되고 내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만족감도 얻을 수 있어요. 이 점이 노후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죠. 4. 사회복지 혜택과 연금 수급제도 꼼꼼히 활용하기.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공적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데 은퇴 후 일정 수준 이하 소득자는 꼭 신청해야 해요. 또한 주택연금이나 노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정책들도 있으니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중요한 점은 이런 혜택들이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 이래서 소득이 높아지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일하기보다 적정 소득 범위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노후 안정에 유리할 수 있어요. 5. 실제 활용 가능한 팁과 주의사항. 퇴직 전에 개인연금이나 IRP 개인퇴직연금 가입 확대하기.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개인연금으로 보완하는 게 좋아요. 매달 납입 금액과 수령 시점을 조절해 세제 혜택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생활비 지출 다이어트 필수. 고정비 주거비, 관리비 등부터 점검해보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실천하세요. 외식 대신 집밥, 택시 대신 대중교통 이용, 통신비 할인도 도움됩니다. 건강관리 투자도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헬스장 등록, 걷기 모임, 정기검진 등 건강 유지를 위한 소액 투자도 결과적으로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져요. 노후 일자리 선택 시 체력 흥미유 연성 3가지 고려. 체력에 맞고 내가 즐길 수 있으며 일정 조절이 가능한 일을 찾으세요. 무리하면 오래 못합니다. 급한 재취업보다는 단계적 준비가 안전. 갑자기 무리해서 하루 12시간씩 육체 노동하는 것보다 퇴직 전부터 적당한 소득원과 건강관리, 교육훈련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세요. 마무리하며 노후에 일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순 없어요. 그러나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되고 건강과 재정 모두를 고려한 균형 잡힌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내 현재 재정 상태, 건강 상태, 미래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서 무리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일과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연금 수급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길 권합니다. 퇴직 후 삶은 누구나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일하는 은퇴자가 아닌 행복한 은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